안녕하세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 뜨심TV의 장뜨심입니다. 네, 지금은 새벽 3시 45분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 45분이거든요. 지금 46분이 됐고 1월 30일이에요. 1월 30일 새벽 46분인데 어저께 저녁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스타벅스에서 이제 코칭 준비나 이런 강의안 준비하고, 그리고 신혼집 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그 신혼집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바로 점심 먹고 나서 지금 PD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승용 PD님이라고, 예전에 극한지역 PD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나라라 슛돌이 PD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인터뷰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승용 PD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독한 PD라는 채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제 삶의 스토리가 이제 4부로 이제 소개된다고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바로 이른 저녁에 상견례 하고, 이제 상견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좋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될 텐데, 제 인생의 멘토가 이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뽑으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을 지으신 강기용 대표님 계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1인 기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제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을 그리게 해주신 김영환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의 그런 강의나 코칭, 컨설팅 이런 것들 많이 받았고요. 김영환 교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5주 동안 창업이나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이 있는데, 1인 기업 CEO 과정이라고 해요. 저는 2016년도에 그 1인 기업 CEO 과정을 들었고, 재수강, 삼수강 계속 하면서 많이 성장했고 성과도 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교수님의 소개를 받고 저한테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제 한 기수마다 이제 2번 정도 이제 날을 정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저께는 9분? 9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8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매번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회가 거듭될수록 좀 더 깊은 걸 제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보시고, 책을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고 찾아오셔서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저께는 회의실에서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앞뒤가 뭐 아직 정리되진 않은 내용이지만 2시간이 좀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그거를 쭉 보시면 아마 제 인생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창업하게 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다른 강의 2시간 하는 것보다 더 깊게 제 이야기를 나눴고 제 생각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이랑 서로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의 대화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어제 오신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반응을 받았거든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도 이게 얼마나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걸 간절히 원하시고 이 영상의 내용을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터뷰를 오늘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여기 안 오신 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를 정도로 뜨겁게 살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고 결단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인터뷰 영상 이제
뒤에 이어질 텐데, 제가 사실 어저께 10시에 인터뷰를 하고 11시까지 좀 사무실에서 정리 마무리를 하다가 거실에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4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이런 설명이 없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거실에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뻗어서 잤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나와서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올리고 저는 이제 다시 씻으러 가려고요. 오늘도 이 영상 보시면서 심장의 온도 200도 300도까지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뜨심TV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 장뜨심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 다들 집에 안 가시겠다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29일이요. 이 날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 쓰시면서 한 번씩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목적이나 그런 뜻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선배님부터 사장님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77기 김옥연이고요. 저는 명동의 정화예술대학교 미용예술학 교수로 있어요. 있고 장도연 대표님 이곳에 인터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1인 기업가로서 이곳에 참석하시는데 특별히 사실은 신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세계관 안에서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좀 알고 있었고, 관리적인 부분들을 네. 통틀어서 재정과 또 네. 자기 관리와 신앙과 이런 밸런스들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녹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9기 김보람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백화점에서 온라인 MD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재훈 대표님 인터뷰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번은 와봐야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이 그 기회가 됐고, 실은 수업을 같이 듣는데도 잘 몰랐거든요. 같이 이제 같은 조가 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알고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기 윤석재라고 하고요. 네. 일단 교수님이 되게 내용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오게 된 계기도 있고,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온라인 광고 네. 대행 직원으로 있어요. 뭐 대표님도 그쪽에 네. 연관돼 있으시기도 하고, 지금 김은주 사장님이 말씀하신 1인 기업 네. 하게 된 계기 네.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1인 기업을 준비를 꿈꾼 지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서 네. 그럼 찾아뵙게 된 계기가 네. 그렇게 됩니다. 성공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1기 서수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고어코리아라고 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재훈 대표님께 이제 궁금했던 점은 이제 1인 기업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컨텐츠를 개발하셨고 지금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네. 그런 거 궁금해서 오게 네.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런 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81기 설영선이고요. 저는 이제 맞춤 향수를 이제 준비하고 런칭하고 이제 강의 위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라서 성공 이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마인드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기 김우주입니다. 하는 일은 용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사이지만 앞으로 1인 기업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또 어떻게 경영을 할지 이거랑 컨텐츠 찾고 브랜딩하는 거를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0의 서동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엑스퍼트 컨설팅이라는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원래 따로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예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다가 계속 SNS로는 계속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가 1만 명 팔로우 맞으시죠? 그럼 이제 저는 팬으로서 여기를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꼭 좋은 것들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소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요즘에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커뮤니티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10만 명 커뮤니티 가지고 있고 저는 거기서 만화도 그리고 이제 카드뉴스 제작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네.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이것부터 해서 제 짤막한 제 인생 스토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인 기업은 39기로 2016년 8월인가 처음 들었었어요. 그때 듣고 한 재수강 3-4번 하고 프로 CEO 1기 들었었고 그리고 김영한 교수님이랑 이제 강규영 대표님 저희 이제 멘토셔가지고 사실 전 멘토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다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서 책 한 권 한 권의 저자들이 다 내 멘토라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이제 멘토를 뽑으라고 하면 강경 대표님이랑 김영환 교수님이었고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이 비즈니스 스쿨이나 이런 거 막 프로 CEO 여시잖아요. 전 그냥 한 번에 카드 결제를 다 했어요. 몇 개월 할부 그냥 해놓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들어갈게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싶어서 그 정도로 이제 김영환 교수님 멘토고요. 3P도 이제 뭐 교육 다 들었고 제가 이렇게 교육이나 자기개발 하게 된 계기는요. 장교로 ROTC로 이제 갔는데 군대에 ROTC 준비를 다 마치고 군대 가기 직전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선한 영향력에 욕심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가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진짜 우울증도 겪고 밥 못 먹고 오바이트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고 뭐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신앙으로 그냥 극복을 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극복이라기보다는 버텼어요. 자살 충동을 계속 억누르려고 그러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버티다가 이제 우연히 독서랑 바인더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미쳤죠. 왜냐면 다시 한번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었어요. 제 심할 때는 양치질이나 뭐 씻을 때 거울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제 눈빛이 너무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군생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군대 병사들 제가 관리하던 병사들한테 좋은 책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그때 이 독서 모임이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어요. 사실 군대에서 그런 거 하기가 힘든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변했으니까 저처럼 변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걸 하면서 이제 3P에서도 유명해지고 군대 안에서도 유명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3P에서는 뭐 사례 발표도 하고 군대 안에서는 여기저기 부대 가면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역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1인 기업을 꿈꾸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전공했거든요. 기계공학과 전공하고 ROTC하고 스펙 잘 쌓아서 대기업 가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역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럼 내 꿈과 비전은 진짜 뭐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의 비밀에서 하루에 자기 꿈 100번씩 100일 동안 쓰라고 할 때 전 제 꿈을 못 썼거든요. 그때 되게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기업 가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자살 충동 막 느낄 때 지금 감사한 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3년 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1인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계공학과 전공했고 이걸로 취직하면 되는데 주변에서 다 취직하고 뭐 몇 개월이랑 몇 년 정도 회사 생활하고 그 다음 너가 창업해도 되지 않느냐, 왜 굳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랑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다.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여기서 버티고 성장하면 돈은 나를 따라온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군대 안에서 자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나머지는 다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왜냐면 전역하고 나서 취직을 안 하고 창업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인 기업에 발을 조금씩 들여놓게 되었고, 전역하자마자 6개월은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것과 독서 그리고 마케팅 공부, 온라인 공부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로 출근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책 촉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6개월 뒤에 온라인 유통 마케팅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도 되게 굉장히 기회가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에스콰이어에서 런칭한 카스텔 바작이라는 여자 핸드백 브랜드를 제가 그때 PM으로 맡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 하고, 거기서 이제 A부터 Z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상장사랑 이렇게 외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인플루언서 알아보고 이거 가방 갖다 주는 거, 그리고 그 쇼핑몰 여러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 MD분들한테 가서 이거 설명하고 우리 가격 통제권 갖고 있다, 이런 이벤트 할 거다 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 다 배웠어요. 그때 처음 하는 거니까 진짜 회사에서 그냥 먹고 자고를 했어요. 일주일에 반 이상을.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한 1년이 좀 안 됐는데 제가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근데 이제 회사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하잖아요. 뭐 다른 활동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제 비전이랑 좀 맞는 걸 더 찾고 싶어서 그때 이제 독립을 아예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1인 기업가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 쪽 창업도 몇 번 해보고, 그리고 강의도 계속 하면서. 근데 사실 책 나오고 강의를 잠깐만 하고 안 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강의를 아예 손을 놨었어요. 왜냐면 제가 스타트업 창업하고 도전하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저조차도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내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창업을 하는 건가? 강의를 할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그런 답을 묻기 위해서 몇 개월은 강의를 안 했었는데, 강의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나는 창업하고 내 일을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강의는 어떤 강의 하셨어요? 강의는 처음에 이제 독서법이랑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제 그런 동기부여 강의를 했다가 요즘에는 뭐 돈에 대한 거,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에 코칭을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있고, 요즘에 라이프 코칭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열심히 발버둥 쳤더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온라인 유통 마케팅 쪽 사업이랑 이렇게 강의하는 거 하고 있었고, 사실 제가 시기별로 조금씩 이거 비중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거의 이제 9개월은 온라인 유통 마케팅에 집중을 했고, 한 3개월 정도 강의하는 거, 코칭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유통 마케팅에 바쁠 때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대로 여건 되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3개월 이거 강의에 집중할 때는 온라인 쪽으로 구조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온라인 코칭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하는 게 잘 되면 이제 다시 온라인 유통 마케팅 쪽으로 아예 거기는 법인 세워서 투자 받고 제가 공동대표로 갈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강의는 지금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걸로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대2, 7대3 정도. 근데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가 많아서 그런지 이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온라인 코드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럼 온라인에서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네. 한다라는 제가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동안 영상을 찍어놨고, 그리고 카페에 만들어놔서 그 독서 모임처럼 거기 가시면 카페에 독서 모임 말고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비전 이어링 기본 과정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심화 과정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1대1 코칭 받으시는 분들 다 등급이 달라서 거기 컨텐츠를 보면서 그 컨텐츠를 보고 저한테 소감문이랑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매일 뭐 데일리 피드백, 시간기로, 그리고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출을 하면 제가 또 이제 줌으로 1시간씩 코칭을 하죠. 화상으로. 네네.
옛날이랑 진짜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온라인으로 일부러 시스템 만들어 놓은 네네. 거죠? 네. 어. 온라인으로. 왜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아. 제 강의가. 그리고 저는 사실 바인더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저한테 오신 분들을 변화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의 모토가 모든 사람과의 만남, 맛있는 만남이라고 해서 그 만남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은데 한 번 강의를 들었는데 지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바인더 강의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4주 과정으로 나눴어요. 이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냥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옮겼죠. 아, 지방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사실 저도 제가 기획하고 계획해서 커리큘럼 만든 것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저한테 먼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강의가 메인이 아니었고 이제 온라인 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걸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장성이랑 니즈랑. 또 어쨌든 면담으로 하고 또 사실은 그 줌으로 하는 거하고는 네, 좀 달라요. 또 많이 다를 것 네. 같은데 그 코칭의 장애는 좀 괜찮나요? 그런 갭들은? 네, 그런 거 갭들은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정말 정 원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오시라고 해요. 그것도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 코칭 할 때 정 지방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빼고는 온라인 코칭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오시라고 해요. 강의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게 만나고 해야지 이제 라포도 형성되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군대에서 아까 인사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원래 교육이랑 인사랑 교육훈련, 작전 계획 이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병사들 만나는 게 제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었고. 대부분 1인격 사장님들 만나 뵈면 자기 개발로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3P 바인더로 네네. 시작을 다 네. 하시고 코스로도 밟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툴들을 하나씩 접목하시고 반드시 수반되는 게 독서가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3P 바인더 언제 만나셨어요? 어떤 코스까지 하셨어요? 거기 마스터 과정 빼고 다 했어요. 제가 마스터 과정 안 했던 건 신청하고 취소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 스토리,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거는 이제 마스터 과정을 하면 그 기본 과정 강의안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강의안이 필요 없었거든요. 이미 그 프로 과정 재수강 계속 했었고 저는 이미 그러니까 저는 3P에서 독서 과정을 다 듣고 바인더 과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 리더 과정 할 때 주변에 마스터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용적으로 배우고 제가 이 교육을 가기 전에 군대 있으니까 교육받으러 못 오잖아요. 성바임을 진짜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임 수십 번 읽으면서 제가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사실 바인더는 교육은 저는 이제 그냥 코치 자격 받고 정석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들었던 거고 그 전에 이미 제가 강의할 때 알려드리는 거 제가 쓰는 바인더 요령은 이미 독서 과정하면서 저는 좀 약간 실용적으로 터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마스터 과정 안 듣고 저는 이제 제가 계속 그 8시간 강의안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툴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바인더 강의 의뢰를 들어올 때 저도 처음에 바인더를 정말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근데 바인더만 알려드리면 이거 툴이거든요. 사실 내가 비전 없고 내 가슴 뛰는 일이 뭔지 몰라도 위클리 이런 거 마인드맵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진짜 누가 봐도 감동받을 만큼 열심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알맹이가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저는 3P 바인더가 지금 문정동에 있는데 양재에 있을 때부터 갔었거든요. 그때 순수하게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Y에 대한 게 결국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코칭 받으시는 분들도 바인더는 한 3, 4주차 돼야지 좀 제가 자세히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전에는 네. 3주간은 어떤 교육을? 3주간은 Y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질문. 네. 그리고 사실 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강력한 비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따라가려면 먼저 내 자존감부터 바뀌어야 되고 내 안에 쓴뿌리가 바뀌어야 되고 내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칭하면서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분야는 마음, 뇌, 그리고 과거, 트라우마, 쓴뿌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비전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 서더라고요. 이거 완전 공감해요.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 자기만의 가치나 어떤 네. 본질적인 부분을 찾지 네. 않으면 진짜 나다움이잖아요. 네네. 정재훈다움. 네네. 그걸 찾지 않으면 사실 다른 거 툴들을 사실 써봤는데도 별반 효과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트라우마나 쓴뿌리나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은 네. 그냥 되지는 않는데 네. 그게 이제 신앙적인 힘도 있을 거고 네네. 성경적인 힘도 네네. 있을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그 인사이트를 받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은 일단 저는 이제 신앙이 있어서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코칭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만약에 이분이 오늘 막 회사에 가기 싫어하고 뭔가 의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해보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따로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몰랐는데 군대에서 병사들을 제가 제 밑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몇백 명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갈증이 있어서 자기개발 교육할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 세미나 그 과정을 들었어요. 그걸 들었더니 사람마다 그런 기억이 있고 정서적인 그 태어났을 때 모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면서 외형적인 모양은 되지만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것들은 어렸을 때 환경에 의해서 많이 모양이 잡히는데 커서는 이제 그걸 모르고 덮어둔대요. 근데 저는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이게 계속 파고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왜 사람들이 중간에 멈출까? 하다 보니까 파고들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까지 봤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셨어요. 네, 제가 막 쓸데없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책임감이 되게 커요.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성공할 때 잠재의식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사실 트라우마 있는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거.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네. 이거를 계속 뭐 코칭이니까 네. 그 스스로 좀 계속 해내고 묻고 경청하고 끌어당기고 이런 네. 부분들을 스킬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반발도 꽤 심할 테고. 반발 되게 심해요. 네. 그리고 중도에 그만두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코칭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도 그거를 제가 말로 답을 내려주면 안 돼요. 무조건 저는 질문만 해요. 마침표는 그 사람이 찍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인정하기 싫으면 그걸 안 꺼내거든요. 근데 그걸 남이 건드렸을 때는 그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진짜 깊은 상처면 오히려 반발이 생겨가지고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다리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막 코칭하고 할 때는 푸시하고 퍼부어 줬거든요. 근데 그걸로 성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20-30%? 근데 이렇게 기다려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다리면.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얼마나 근데 기다리세요? 저 오래 기다린 분은 지금 올해 이제 어저께 통화하고 지금 올해 연간회원 코칭 신청하신 분은 2017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그 4주 코칭을 받았는데 작년에 1년 내내 제가 보기에는 그 코칭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그리고 지금 바빠서 못한다고. 근데 바쁠수록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제 그냥 인정하고 먼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해 드리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계속 기다리죠. 사실 강의하시는 분, 코칭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빨리 변화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나타나야지 나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저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던 게 제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람 살리려고 생각을 시작한 건데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물론 이것도 제대로 된 가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받으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코칭의 목적이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저는 네. 대표님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마케팅하고 네. 그쪽에서 이제 그쪽 전문이니까 네. 그쪽 강의하고 사업을 하시는 줄 알고 왔는데 네. 오늘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강의에는 네. 자기 개발 안에 그 어떤 그 툴의 사용과 지금 네. 말한 그 네. 전체적인 그 네. 의식 성장을 위해서 네. 뭔가 이렇게 힐링 쪽 네네. 그쪽으로 같이 포커스가 들어가서 연관으로 운영해서 꾸려가시는 건가요? 이거 아예 별도예요. 왜냐면 이 온라인 비즈니스 쪽도 컨설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컨설팅도 뭐 시간당 3-40 받아도 제가 비즈니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효율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나 코칭을 계속 붙잡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아낼 힘을 다시 얻었고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안 해도 그냥 이거 일 열심히 하고 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쉴 시간이나 제가 뭐 할 시간 그냥 다 빼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이제 여자친구라든지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두 개 다 해서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쓰럽죠. 쉬지도 못하고 오늘 퇴근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완전 별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예 별개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너무 재밌어서요. 네, 네, 신기해서. 저도 재밌어요, 제 인생이. 네. 여러 가지 사업은 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전 한 20-30년 뒤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좋은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면서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네. 그런 일을 저는 이제 나중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삶에 이끄는 심장부 핵심 동력은, 저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욕심 크게 안 부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못 주잖아요. 만약에 오늘도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요즘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심장의 온도, 제가 뜨심이 이렇게 하는데 뜨거운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고로 항상 유지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고 책 읽고 운동하고 성경 필사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그리고 스타벅스로 출근해서 일하다가 잠깐 거의 약속한 시간에 신혼집 잠깐 1시간 보고 와가지고 일하다가 인터뷰하고 상견례하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매일매일이 이제 바인더를 쓰긴 쓰지만 안 쓰더라도 머릿속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일주일치가. 이건 맨날 쓰다 보니까.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최고로 이렇게 하지? 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밥 먹을 때 한 번 생각하고 먹는 거. 내가 정말 이거 과식하는 거 아닌가? 아니, 밀가루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튀김 많이 먹는 건가? 이런 거, 건강부터 모든 것까지 다 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게 더 훨씬 늘더라고요. 제 옛날에 인터뷰할 때는 되게 힘이 없었어요. 저녁에 하니까. 왜냐면 내 일 다 하고, 저는 원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어서 밤에 피곤하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막 뭔가 다 쏟아내려고 하고, 그런 균형들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핵심 동력이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비결이 있으신가요? 비결이요? 네. 저는 새벽마다 그냥 목이 쉴 정도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지식적으로 자기개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그 조약돌 비유, 항아리에 조약 돌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큰 돌부터 넣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돌, 작은 돌의 우선순위만 있지 이 돌이 내 돌인지 남의 돌인지 누가 나에게 주입한 돌인지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많이 생각해요. 사실 1인 기업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선택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길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흔들리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가족이 좀 어려워하거나 부모님한테 내가 불효하는 것 같거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힘든데 그 순간에도 내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가 조금만 지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저는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셨어요? 많이 흔들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붙잡아주는 저만의 이제 루틴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뭐 미라클 모닝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되게 정서적 감정적으로 되게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 4시에 쓴 일기랑 오늘 새벽 4시에 쓴 일기랑 완전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일단 그런 것들을 쓰고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기도 안 쓰고 그냥 힘든 상태로 있죠? 그럼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거나 멀뚱멀뚱 스마트폰 보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기를 쓰거나 샤워를 하는 거 그리고 물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하는 거 저는 올림픽 공원을 새벽에 자주 뛰거든요. 그런 것들 자기계발해서 책 읽었으면 저는 그거 다 따라하려고 해요. 나만의 스타일로 이걸 어떻게 확정 지을 것인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해요. 전 자기계발 중독에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네. 온라인 마케팅 카카오 블로그 말고 유튜브도 있고 사실 이게 몇 년 전에야 온라인 마케팅이 떴지 요즘에는 그냥 이거 온라인 빼도 돼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다 온라인이고 보세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온라인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기사를 볼 때 구글 애즈가 뜨는 거 아니면은 뭐 네이버를 들어갔을 때 광고 팝업 뜨는 거 네이버 뭐 링크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뜨는 거 유튜브 뭐 다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이어서 저는 그거 하나하나 이제 실행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기획자 역할로서 대표 역할로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거에 이제 최근에는 집중을 했었어요.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매체 뭐 네. 우리가 당장 하는 것도 제가 카카오나 블로그 두 가지 네. 썼지만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구글의 블로거까지 윅스까지 다 있는데 그게 이제 1인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자기 컨텐츠에 맞게 하셔야 돼요. 향수 네. 뭐 강의가 목적이에요? 판매가 목적이에요? 강의와 저는 이제 맞춤 향수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맞춤 향수 나가야 돼요. 그래요. 저 아시는 분도 그런 식으로 보고 창업하시는데. 네. 아로마 쪽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잠재의식 맞춤 향수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겪었던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해갖고 이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 저도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근데 아로마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향으로 이제 좀 하게 그 타겟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인스타를 먼저 한 것도 사실 김영환 교수님 2016년에 만났을 때 교수님 저한테 블로그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블로그 하다가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제 타겟이랑 안 맞아요. 전 타겟이 네. 기존의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신 분들이 아로마 테라피 그분들이 그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정보 교환해요? 그분들이 이제 블로그도 보고 자기들의 그 학회 그쪽도 있고 그럼 그런데 침투하셔야 돼요. 블로그 계속 하시는 게 맞고. 네트워크에서나 이런데. 네,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한 게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분들이 인스타에 제일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스타 10,000명이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거든요. 저는 인스타 초창기에 키워가지고 그때는 진짜 순수하게 열심히 하면 키워지는 거였는데 요즘은 너무 달라졌어요. 요즘은 많이 광고나 이런 프로그램도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매일 꾸준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구나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시고 강의나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침투라는 네. 말을 저도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침투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침투 방법이라는 거는 뭐 그 뭐지 아이디 굉장히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어갖고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이렇게 그 침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만 봤거든요. 그 유튜브 조회수 올려준다거나 네. 그 정도로 봤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침투를 한다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어떻게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네. 침투잖아요. 네. 예. 인스타도
해시태그나 그런 사람들 직접 다 찾아가면 돼요. 저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회사 이름을 넣는다거나 관련된 아니요, 분야. 그 관련된 인물이나 사람들 다 들어가서 댓글 달고 먼저 선판하고 이런 걸로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 검색하시면 이 그로스 해킹이 마케팅에서 쓰이는 용어거든요. 성장을 얼마나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거기서 제 글이 2017년도에 썼는데 그게 첫 번째로 떠요. 글로스 해킹. 네,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저도 많은 글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쓰다 보면은 그게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 비즈니스랑 연결을 시켜요. 이거는 근데 저도 진짜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광고거든요. 광고 키워드 광고고 이게 제 글이에요. 브런치에 썼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고민하셔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마케팅 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획자로서 막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거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썼던 글인 거거든요. 잘 먹힌 것 같아요. 실패 성공에 대한 피드백, 저는 피드백 되게 좋아해요. 피드백 안 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나 내가 도전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코칭하면서의 제 역할의 절반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질문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구한테나 그냥 길 가는 사람 한 명씩만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교사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어떤 거를 보고 배우고 내 안에서 무엇을 발전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프 피드백만 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한테 제 사업 그 대표 그냥 공동 대표를 주고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더 하고 싶고 여자친구가 또 코칭이나 상담을 잘해요. 저랑 다른 스타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고 저는 이제 강의나 핵심 컨텐츠에 집중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운영을 맡겨가지고 이거를 더 키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책은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책 추천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해드려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필요하신 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해드리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랑 그 그릿이라는 책.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1인 기업이라면 저는 이제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릿이라는 책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베스트셀러예요.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 20년도 그 책에서 말하는 열정과 끈기 그거대로 살았으면은 몇 년 지났을 때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추천드리면서 진짜 지금의 열정이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도 유지가 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책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는 경험이 있으세요? 이거 저 질문인데요. 저 커뮤니티 관리하면은 이제 뭐 DM이나 댓글에 이제 그 단편적으로 보고서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결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조금 이거와 관련돼서 좀 재미있게 웹툰으로 그려서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사실 저도 처음에 SNS 할 때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대였는데 뭐 자기 개발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든 모르는 사람들 뭐 군인인데 맨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시간 남나 봐요. 요즘 군대 편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신앙적인 얘기 쓰면은 뭐 이런 거 뭐 때문에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비난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친절하게 그걸 설명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댓글을 쓴다고 하면 저는 못하거든요. 제 성격이 안 좋아서. 근데 이 댓글을 보고 나처럼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M으로 되게 이상한 메시지나 쪽지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꽤 무시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시.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외국에서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정말 친구를 생각하고 보내줬는데 막 갑자기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약간 좀 이런 스팸식으로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팔로워가 많이 노출이 안 돼. 저는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나중에 이제 계정을 하나 더 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내 개인 사생활이 드러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마케팅에서도. 사실 뭐 기업을 한다고 해도 창업했다고 하면 회사용 인스타그램이랑 대표용 인스타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쇼핑하러 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궁금한 걸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로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강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선택하지. 네.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강의안도 저는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이제 제가 이제 향수 강의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니까 이제 향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주변 분들이 되게 생소하다고 왜 너는 마케팅을 잡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유통망도 얘기하셨고 네. 어떤 분은 뭐 사람을 모으는 그런 협회에 들어가서 하나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방법 그거를 가장 추천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1인으로서 전문 강사로서 서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마케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온라인 마케팅 뭐 우리가 생각하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랑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을 짤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뵀을 때 한번 해주시면 저희 간단하게 그 전략은 진짜 복잡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그램 초창기 할 때 지금이 만약에 지금 3P 바인더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하시면 다 다르게 뜨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의 해시태그를 공략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스타 피드에 검색을 누르면 제가 계속 떠요. 왜냐면 제가 그 해시태그로 게시물을 하루에 3-4개씩 계속 올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잘 짜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내 제품, 나라는 사람, 내 상품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온라인이라는 그 큰 시장 이걸 다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정해서 이걸로 여기서 초기 반응을 보고 이 초기 반응이 일어난 걸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통 마케팅으로 하면은 단계가 몇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인식 단계 그리고 뭐 더 관심 깊어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전환하고 그 다음에 후기나 뭐 이런 바이럴 같은 거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컨텐츠랑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잘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거 블로그를 중심으로 좀 약간 퍼뜨리는 거는 약간 성실성인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내가 많이 하는지. 네. 그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타겟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 집중해라 아니면 지금 유튜브니까 블로그 하지 말고 유튜브를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도 하시죠.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네.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좀 어느 정도 아니 그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마케팅도 그렇고 지금 관리하실 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왜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을 나눠서 네네. 관리하시는 뭐 인스타그램도 그럴 수 있고 네. 유튜브도 그럴 수 있고 네. 블로그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계정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관리하세요? 네. 브랜드 계정. 저는 지금 따로 관리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에서 그걸 두 개를 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이제는 올해는 이제 그걸 개편하려고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꼬시고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이제 개발자한테도 도와달라고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욕심을 부리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제 욕심은 그걸 다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잡으면은 네, 제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서 근데 그거를 두 개 다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처음에 여력이 안 되면 그냥 개인 거에서부터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재정 관리는 저는 재정 관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매출을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뭐 각각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총체적인 부분들이에요. 아, 네. 투자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지. 뭐 제가 강의 때 뭐 설명드리는 건데 돈에 대하면 이제 네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돈을 버는 거 있고, 돈을 쓰는 거 있고, 돈을 저축하는 거 있고, 돈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네 가지 부분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창업이라는 과정에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 길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쓰는 것과 모으는 것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보험 이런 것들 골고루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 부분에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돈을 쓸 때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저 사실 예전에는 되게 브랜드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좋아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몇 년 됐어요. 왜냐면 창업을 결단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통제해야 되는 게 소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기 개발에는 이제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사는 거, 먹는 거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것질이나 디저트 이런 것들을 멀리 하게 됐고 그리고 입는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옷을 사면 샀지 다른 거 막 쓸데없는 거 같은 거 안 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산적인 데 투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뭐 옷을 사기보다 이 옷 만든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몽클레어 패딩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는데 여기 주식은 어디에 있을까? 아 이탈리아 밀라노에 상장돼 있구나. 거기는 근데 인터넷으로 못 사거든요. 전화해서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가가 얼마나 올랐지? 근데 2013년도에 등록됐는데 그때가 10유로였는데 지금이 40유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년 만에 4배가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거기를 루이비통 계열사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두 개 다 주가가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신혼여행 가면 여자친구한테 백을 사줘야 되나 주식을 사줘야 되나 둘 다 사줘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소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자산관리, 재정관리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재밌어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경제도 재밌고 사실 제가 4% 백만장자 강의에서 저는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균형 잡아야 되는 키워드 3개가 돈이랑 비전이랑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돈을 왜 버세요? 지금 만약에 통장에 다들 10억씩 있다고 하면 지금 10억 다 쓰실 거예요? 왜 안 쓰세요? 길게 봐야 됩니다. 네? 길게 봐야 됩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껴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건강이거든요. 사실 내가 집 있는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뭐 입을 거 있으면은 뭐 그건 생활비로 되는데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 고치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걸 가장 걱정하시잖아요. 돈과 건강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비전이 없으면 돈을 버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 벌고 3분의 1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돈을 쓰고 그러니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이제 같이 묶다 보니까 건강 신경 쓰게 되고 비전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돈도 재정 관리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미국 주식 네. 그죠? 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 네. 달러나 뭐 네, 금도 하고 달러도 하고 네. 주식도 하고 사실 미국 부동산도 주식 하는 하고. 이유가 달러를 고려 안 해도 되니까 달러 자산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네, 부동산도. 하고 있고. 네, 그거 공부하면 진짜 사실 부동산도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알게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투기나 이런 거 말고도 적어도 내가 살 집이나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진짜 한국에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나 이런 거는 계속 유튜브로 길을 걸으면서 계속 공부해요. 제가 길 걸으면서 이제 유튜브로 영어 아니면 경제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지정 관리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니 왜냐면 돈하고 비전하고 건강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뭐 그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잘하고 부동산을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이요? 네, 여러 가지. 사실 혹시 부동산도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도 저는 추천드리는 게 리츠 투자나 그 부동산 상품이나 회사에 추천드리는 것도 있고, 전 청약은 아직 안 됐어요. 청약은 아직 안 넣었는데 분양을 하나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양권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 알아보고 기회가 좋아서 이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제가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하고 잔금 넣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하면은 그래도 제가 살 집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이게 좀 가능한 거지, 안 그랬으면 뭐 몇 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사, 이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니까, 들어보고 공부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솔직히 이게 노후 준비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경제관념이 없으면 이게 완전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경제 유튜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차는 2단계 아래로 사고 집은 2단계 위로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작은 돈을 아껴서 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작은 돈을 다 흩뿌리면서 낭비를 한다고.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근데 머리를 감겨주면 1,000원인가 2,000원 추가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 맛에 미용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직접 했어요. 왜냐면 1,000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지금은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1%의 수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공부를 당연히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처음에 벌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투자소득이 있는데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열정을 바쳐서 번 돈인데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 안 하면 밀려나요. 현금 들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보통 3%라고 했을 때 이 3%의 수익률을 내가 매년 내지 못하면 내 돈은 쪼그라들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근 선배님한테 계속 빨리 주식 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알려달라고 하면서 바빠가지고 못 알려주는데, 그런 부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재정 얘기가 나와서 좀 재정 얘기 비슷한 질문을 해서 연결을 하면, 저는 또 좀 그때 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고, 뭐 어떻게 잠시만 질문은 포트폴리오도 궁금하고, 또 이제 현재 수익률이랑 대략적인 투자 규모 찍어달라는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아니요,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랑 이제 규모, 투자 규모, 그리고 미국 주식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추천을 저 해주시면 좋을 것 거기 같아요. 추가해서 응. 수익률 몇 프로 되면 한 번씩 정리를 하시는지. 포트폴리오요? 예.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미국 주식 하는 이유는 사실 군대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첫 월급 타고 주식을 해봤어요. 그때 첫 월급 탔으니까 그냥 100만 원 넣고 한 2달 동안 했는데 수익률이 한 20-30% 났어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주식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2-3달 동안 제 개인 생활을 잃었어요. 맨날 사고 팔고 하니까. 근데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전 죽을 때까지 지금 는 돈 안 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적립식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부터 35살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미국 주식에 넣었을 때 S&P 500이라는 거 연평균 9% 수익인데 그걸 10년 동안 넣고 35살부터 65살까지 그냥 추가 납입 주식 안 사고 놔뒀을 때 65이 되면 7억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원금은 이제 240에 10년이니까 2,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복리의 개념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뭐 안전한 주식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윳돈으로 일단 사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결혼 준비나 부동산에 되게 많은 돈이 묶여 있어서 주식은 크지 않은데 수익률은 정확하게는 이제 따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 몇 달 걸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10%는 넘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도. 근데 이게 타이밍이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중국 그 미중 협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 다 갈아엎고 그때 딱 시작했더니 이제 미중 무역 합의되면서 또 올랐고 해서 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안 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을 써요. 그리고 미국 주식 중요한 건 이제 배당금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적금해도 은행이 하면 기준금리 1.25고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 해도 엄청 낮잖아요. 근데 미국은 배당금 많이 주는 데는 뭐 한 주에 3% 5%까지도 주거든요. 주가 시세 차익은 별도로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윳돈을 넣어요. 왜냐하면 여윳돈 안 두면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엎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트레이더, 투자자들도 하기 힘든데 저는 시장을 믿어요. 왜냐면 그래프 보세요. 그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은 몇십 년이 됐잖아요. 70년인가? 80년 됐는데 그걸 보시면 계속 성장이 돼요. 그리고 막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년 2019년에만 애플 주가가 2배 올랐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냥 제가 처음 주식한 것도 그거였어요. 제가 아낀 돈을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 몇 개 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몰빵 안 하고 그냥 한두 개씩 다 여러 개를 사요.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되게 조그만 건데 제가 알고 있던 바이오 회사였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회사 그냥 5,000원어치인가 샀어요. 이 회사 너무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 공부하려고 그냥 사놨거든요. 근데 그게 10몇만 원이 됐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저는 그 보통 이러잖아요. 이거 내가 5,000원이 아니고 5만 원어치 사놨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 그게 제 그릇이에요. 이게 잃을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올랐을 때도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욕심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로 주식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일상생활을 잃어요. 제가 그 처음에 군대 가서 소위 때 그렇게 누구 찌라시 듣고 소식 듣고 이거 사고 팔고 하다가 제 인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몇십 년을 봤을 때 우상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5년이나 뭐 3년씩 쪼개서 봤을 때는 이 변곡점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복리의 개념이라는 게 수익률을 좀 정해놓고 한번 정리하고 그거를 다시 또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일정 수익만큼 또 팔고 했을 때 그게 쌓여가면서 이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냥 두면 배당금이 나와도 이걸 안 쓰고 계속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올라가게 두는 거죠. 그 비율 조정은 있겠죠. 왜냐면 섹터가 이게 다 다르고 산업 분야가 다르니까 이 산업의 비중은 바뀔 수 있겠지만 여기 넣은 자산은 저는 이제 안 건드리려고. 왜냐면 저는 아까 20-30년 뒤에 전 세계 돌아다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10년 넘고 30년 기다렸을 때 제가 만약 60이 되었을 때 제가 그동안 넣었던 돈을 가지고도 만약에 그때 자산이 뭐 주식에만 10억이 들어간다고 해보면 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도 그래도 몇 군데는 가서 도울 수 있겠구나, 선교 여행할 수 있겠구나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조금씩 아끼면서 그리고 소비할 때도 이게 자존감이랑 연결되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겉으로 보이는 소비들로 많이 이걸 해요. 예를 들어서 SNS, 인스타그램 가시면 이거 많이 내리시죠. 페이스북 가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내 머릿속으로 이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이거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와야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가꿀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게 투자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좀 읽을 만한 추천할 만한 책이나 그 존니 대표님 엄마 주식 사주세요 그거랑 그냥 주식에 대한 말고 미국 주식에 투자 약간 좀 개념이요? 개념이나 아니면 툴 같은 거를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저희랑. 많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회사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현명한 투자자 되게 두꺼운 책 있거든요. 그거나 워렌 버핏 바이블 이런 두꺼운 책들 고전 그거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나온. 저는 뭐 소수몽키님이나 이런 분이 약간 좋아요. 실전서 이런 걸 좀 실전서를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책들은 저도 저는 근데 그 실전서는 책을 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책으로 나왔던 건 일단 최신 트렌드가 아니고
저 유튜브 그 소스모키 뭐 미국 감자 그리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런 분들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런 분들 보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궁금한 회사들을 검색을 해요. 영어로 검색하고 그때 제가 알고 싶은 ETF나 그런 섹터들을 찾아봐요. 공부 많이 하시면 다 보이는데 저도 제가 스스로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 저 사실 해외 선물 옵션에 그냥 맡기고 투자했다가 1,000만 원을 날렸거든요. 제 군대 퇴직금. 그때는 되게 피 같은 돈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공부하고 직접 골라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한 주 뭐 5만 원짜리 AT&T를 사더라도 그 회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사죠. 패스. 죄송합니다. 저 앞으로의 목표는 저랑 이제는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분이 단순히 지식을 섭취하고 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왔고 여기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이 돼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있는지. 저는 이제 코칭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코칭 대상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냥 한 사람만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코칭을 할 때도 그 사람 주변의 배경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코칭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뭐 재훈님이 이런 거 변화되시면 그 부분은 어머니한테 영향이 갈 거고 그 부분은 여자친구한테 영향이 갈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은 게 이제 제 목표고요. 제가 꿈꾸는 그런 사업이나 비즈니스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저는 이제 폭발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뤄가는 거. 그게 제 일단 올해의 목표예요.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아시겠어요? 무슨 건가요? 20대. 제가 사실 지금 만 29이거든요. 이미 7년간 생년이 900714요. 900. 네, 31살인데 생일 안 지났으니까 29 맞죠? 너무 많은 의식 아니에요? 어머나. 네, 원래 나이 얘기 잘 안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더 이미 20대 시는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용돈을 안 받고 부모님 용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드리고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돈을 자기 개발에 다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뭐 옷 사고 뭐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돈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S&P 500 미국 대표 그 지수가 연평균 9%면 72 법칙 있잖아요. 복리 법칙. 8년 뒤면은 원금의 2배가 돼요. 제가 그때 뭐 1,000만 원 넣었어도 지금 2배가 되는데 근데 저한테 그때 그런 것들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런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 자기개발 투자하는 거 이런 걸 했을 것 같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제 어저께 새벽에도 그런 순간이 잠깐 들었었고 근데 이런 거 극복할 때 저는 이게 막 로직 트리나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많이 해요.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결국에는 뭐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내가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건가 아니면 뭐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갈 건가 이건 사실 이제는 선택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도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답은 알지만 내 감정과 정서와 마음과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들이 다 어떻게 이 생각으로 알고 있는 답을 쫓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다그치고 이제 몰아가죠. 그럼 주로 다그쳐서 몰아가는 형이신가요?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내면이 지금 지치거나 힘들어서 그런 상태가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게 어떤 질문인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전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후자거든요. 최근 몇 개월 전에 이제 번아웃이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2018년도부터 코칭을 할 때는 한 기수 끝날 때마다 한 하루 이틀은 집에만 있었어요. 너무 이게 소진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왜냐면 그때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때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4주짜리 과정인데 이 4주 동안 이분들이 저를 그냥 뛰어넘길 바랬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그게 버거웠고 저도 그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도 지치지 않기 위한 그것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하고 2015년 4월부터 이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성바인 본계적을 읽고 변화하면서 이제 5년 차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하루라도 지치면 너무 낭비가 큰 거예요. 시간 관리 이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일주일 저거 한 10분 단위 분 단위로 막 하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번아웃 되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번아웃도 중요하지만 번아웃 안 되는 거 먼저 목표로 하고, 지금 진짜 내가 제일 행복한지, 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감사하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제 얘기를 듣고 진짜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그거를 많이 생각해요. 내가 행복한. 네, 내가 지금 안 행복하면 사실 다 때려쳐야죠.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회사 때려치라 그랬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아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있어빌리티의 하나예요. 대수진. 너가 이거 맡아줘야 돼. 결혼 전에 나만 믿어 이러더니 결혼했다가 안 나가니? 물론 이제 같이 벌어야 되긴 하지만 더 행복하게 돈을 벌고 일할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멋지다. 저는 이제 시간 관리는 예전에는 3P 바인더 그 위클리 쓸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계획까지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계획보다는 크게 이제 투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써요. 왜냐면 시간 관리가 해보시면 아실 텐데, 시간 관리 그 위클리 한 1, 2년 정도? 한 3년 이상 쓰시면 시간 관리가 끝이 아니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몸으로. 공간적인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때 내 에너지 상태, 내 체력이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지금 1시간씩, 최소 1시간씩 글을 쓰고 있거든요. 글을 쓸 때는 되게 몸도 상쾌해야 되고 기분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상태여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전에 그 계획을 했는데 오전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컨디션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후로 미룬다든지, 뭐 라운지 시끄러우니까 뭐 카페를 간다든지 사무실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과 에너지까지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목표나 투두 리스트를 적고 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요. 매일 하시는 루틴은 매일보다는 저는 매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새벽 기도 가고 책 읽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코칭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했을 때 내가 운동을 몇 번 했고, 뭐 가족과의 시간을 몇 번 보냈고, 내가 성장에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매일 하면 좋긴 하지만 그건 사실 뭐 대기업 CEO들이나 비서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지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걸 체크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헬스장? 제가 오늘 목요일인데 내가 이번 주 헬스장 하나도 안 갔네 하면 점심을 대충 먹고서라도 헬스장에 가요. 30분을 하고 오더라도 1시간을 하고 오더라도 그냥 가서 해요. 그런 식으로 운동, 뭐 관계, 쉬는 거, 그리고 가끔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수다 떨고 끊는 거. 왜냐면 저는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위치라는 책에서 이런 실험이 나왔거든요. 한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한 집단한테는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한 집단한테는 초콜릿을 먹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어요. 이게 사실 그들한테는 실험 의도를 말 안 하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 그 시간을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물을 먹은 사람들은 시험을 풀기 전에 인내력을 써버려서 붙잡고 있는 시간이 적었대요. 근데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은 시험을 풀기 전에 초콜릿도 먹고 기분 좋으니까 시험 문제를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소모성 자원인 거예요. 근데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 어렸을 때 마시멜로를 안 먹고 잘 참은 아이들이 커서도 성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에너지를 기를 수 있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소모성 에너지거든요. 열정이나 정서적인 거, 인내 이런 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뭐 코칭할 때 뭐 이럴 때 뭐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너무 에너지를 확 쏟아 부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저 뭐 스트레칭 한다거나 잠깐 저기 소파에서 있는다거나 그냥 뭐 CCM을 듣는다거나 이런 루틴으로 빨리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루틴들이 저한테는 이제 막 많이 있어요. 앞으로 쓰고 싶은 책은 이제 제가 신앙서적 한 권이랑 이제 당장은 신앙서적 한 권이랑 그 제가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라이프 코칭에 관한 그런 책을 일단 2권을 쓰고 싶고요. 저는 계속 살아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책을 쓰고 싶어요. 크게는 신앙이랑 이제 자기개발 책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죽음의 에티켓이 어떤 뜻이? 그냥 네. 이게 느낄 때 전재현 대표님을 네. 보면 삶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베이스를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삶과 죽음이 별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맞아요. 그것에 대한 에티켓을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녹아내고 살아내고 네. 보여주는 거고 증명하는 일들이라서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봤을 때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들이 유한성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당장 내일 죽어도 내가 뭐 천국에 거할 것이니 네. 그리고 내가 내 소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불태움에 대한 어떤 선언을 좀 해주셔서 네. 그냥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한테 조금 그런 부분들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거지 좀 크기로 따졌을 때 적은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고 이게 사실 저도 그 생각해요. 달아 없어지는 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리고 제가 죽을 때 진짜 이거는 내가 한번 시도해볼 걸 그랬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고 제 모토가 그래요. 제 책에도 써있어요. 1.01의 하루. 내가 100% 한 개면 1%를 더 하면서 성장하고 싶은데 1.01을 아무런 지식 없이 노하우 없이 그런 균형 없이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그건 반드시 와요. 근데 이제는 1.01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번아웃이 없이 계속 갈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그거를 전 장례식에 대해서 되게 좋은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웃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 장례식에. 그래서 제가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 와서 그런 추억거리를 나누면서 그렇게 죽음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맥상통한데 그거였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어떻게 불러주기 원하는가? 네 맞아요. 저 그거 코칭할 때 그거 있어요. 나의 묘비명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해요. 저는 아무도 안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묘비명이 뭐예요? 저는 그거 이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네. IT 앱과 소프트웨어 그게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좀 단절돼서 살았어서 그렇지. 구글 폼부터 시작했고 구글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요즘 굉장히 활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 익숙했던 사람으로서 이 구글 쪽으로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요거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에버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모두 활용적인 이렇게 1인 기업인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다 배워둬야 하는 건지 사실은 잘 판단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시트 스프레드 이런 거 다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더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메타인지가 우리가 뭘 알고 모르는지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내가 수학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내가 수학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미적분에서 공부해야겠구나,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그거 같아요. 그냥 배우기 전이면은 나 그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텐데, 예를 들어 제가 그저께 저번 주 목요일에는 하루 종일 OBS라는 프로그램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영상 찍을 때 이제 뒤에 크로마키하고 저의 카메라 모습이랑 PPT 강의 모습을 합치고 뭐 인터넷으로 뭐 설명하고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올린 거. 이번에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해야지 하면서 이제야 한 거예요. 진짜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 100이면 제가 쓸 수 있는 거 거기서 한 20도 안 돼요. 근데 그것만 계속 구글에 치고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안 될 때 강의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도움 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툴은 그냥 구글 찾아보고 유튜브 찾는 거 귀찮다면 강의 한번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에 투자했던 것도 나도 열심히 살면 저 정도 내공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전 그 시간에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다 들어 다녔어요. 확실히 그게 돈 주고 배우는 거, 물론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잘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성취감 느끼고 뿌듯했던 적은 최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랑 이제 코칭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뇌성마비 장애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 SNS나 제가 비저니어스 그 카카오 채널 통해서 메시지를 뿌리면 항상 답장 되게 진심으로 와주시는 그분인데, 그 친구랑 되게 이제 친해졌죠. 그리고 4주 과정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느낄 정도로 그게 변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코칭을 받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비전을 향해서 가지만 사실 그 밑에 숨겨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전 코칭을 받으시러 오신 분 중에도 비전도 찾았지만 이런 분들을 많이 회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감동의 메시지나 편지를 받으면 되게 감사하죠. 네. 왜냐면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 2번은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쓰고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단어가 니구라는 단어예요. N-E-G-U인데 이게 never ever give up이라는 그 문장의 약자인데, 이 니구 운동이 미국에선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안 걸린 어린 아이 한 명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런 아이들 포기하지 말라고 한 건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되게 큰 상처이자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스스로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내가 환경을 구성하면서 그런 상태들을 계속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시는 거죠. 강의 들으시고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드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인 기업을 하면서 중요한 역량도 그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온라인 사업이 잘 되든 강의가 잘 되든 못 되든 이거를 따지지 않고 저는 계속 제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업을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진짜 뭐 찾아보거나 이런 편인데, 그런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걷다 보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제 마음을 아셔가지고 뭐 좋은 미팅 아이템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슨 공동대표를 찾으시는 분들 보면 믿음직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더니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5년 뒤 가장 행복했던 일, 이거 오늘 아까 상견례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지난 몇 년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5년 뒤는 만 34살이 되니까 그때 이제 아이 아빠가 됐으면 좋겠고,
재테크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 사무실에 이제 붙여져 있는데 지금도 이제 4% 백만장자들의 비밀이라고 해서 돈, 비전, 건강에 대해서 강의안을 만들었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이 강의안이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고 싶은 코칭이었고 강의였어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걸 못하지? 라는 생각을 작년 9월에 딱 했어요.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했는데 5년 뒤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작년에 해외를 6번 갔다 왔어요. 여행 말고 출장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5년 뒤에는 진짜 전 세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저는 100만 명한테 선한 영향력 끼칠 거예요. 5년 뒤에. 사실 제가 뭐 특별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거 물으면 좀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얼마나 성공했는지 외부적인 요건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들을 봐도 이제 부족함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가 가장 뿌듯하고 가장 보람되게 살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우나 인식도 바뀐 게 더 부차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멘토님 아까 그 김양환 교수님이랑 강경 대표님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책으로서 워렌 버핏이랑 이제 지그 시글러 그리고 존 맥스웰 이런 분들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 피터 드러커 그분은 진짜 죽을 때까지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냥 집에서 일하시고 뭐 우체국 직접 가시고 진짜로 뭐 그냥 직접 막 그런 걸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행복이나 가정 그리고 제 핸드폰 배경화면 이제 그 빌 게이츠랑 멜린다 게이츠 그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생에서 자선단체 만들어서 기부하고 이제 사람들 살리는 건데 단순히 돈이 아니고 그 시스템 구조로서 사람들 살리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나중에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장재훈 다음은 뜨거운 심장이요. 심장 온도 한 300도.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장 온도가 200도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장 온도 100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올해 목표는 심장 온도 300도예요. 시간 관리 처음엔 시간 관리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에너지 관리, 행복 관리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짜 빡빡하게 살았어요. 사람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성과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막 컬러 체크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일한 거 자기 개발 가득 채우려고 하지 저는 초록색을 줄이는 거에 쾌락을 느꼈던 사람이야. 난 휴식 같은 거 필요 없다. 사람 안 만나도 된다. 자기 개발하거나 일해야지. 근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관리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그때그때 저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 생활하거나 이러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연락하고 고객 관리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시는 기초 고급들 이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실은 여러 가지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용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뭐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 3P 바인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 시작해서 네. 뭐 에버노트부터 시작해서 핑크바이저 있어야 되고 마인드맵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각자가 사실 타겟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SNS 관리나 이런 거 다를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그래도 좀 뭐 핸들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인 격가들한테는 일단 저는
가시화시키는 거 뭐 PPT라든지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툴을 말하기 전에 컨텐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했다면 국이었으면은 국그릇을 가져야 되고 밥이었으면은 밥그릇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국그릇, 밥그릇 이걸 먼저 고르고 내가 한 음식이 뭔지 모른 채 담는 것보다 저는 내가 담고 있는 음식과 요리가 어떤 건지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툴을 사용하시기 전에 글은 다 쓸 수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글을 반드시 처음에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을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온라인 유통 마케팅 쪽에서 스케일업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외주를 계속 맡기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잖아요. 아씨 그냥 글로 써야겠다고 글로 써서 줬는데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책 쓴 게 후회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오는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지 이건 훈련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기계공학과인데 책을 어떻게 썼겠어요. 훈련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글을 많이 봐라 그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물론 책을 많이 읽은 거하고 안 읽은 거 차이가 네. 확실히 나요. 네. 글 쓰임에 있어서. 네. 하지만 매력적인 글이란 거는 네. 그러니까 남들에게 읽히는 글이라는 건 좀 틀리지 않나요? 네. 아까 훈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럼 어떠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써야겠죠. 써도 일단 쓰고 사람들 반응을 봐야죠. 저는 인스타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했어요. 인스타가 몇 자까지 써지는지 아세요? 2000자요. 저는 그거를 맨날 다 채웠었어요. 의외네요. 네. 사실 인스타가 글 쓰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컨텐츠보다 일단 타겟을 생각했고 제 컨텐츠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진을 올리고 제 글을 막 2000자 넘게까지 썼어요. 그리고 본문이 부족하면 댓글도 2000자까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글이 2000자면 인스타에서 되게 긴 글이에요. 그냥 사진만 보고 좋아요랑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달고 저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2000자가 글이 잘 읽히는 글이다 하면 사람들이 저장을 많이 해요. 댓글도 달고 그런 걸로 계속 한 거죠. 근데 일단은 무조건 아웃풋이 많아야 돼요. 아웃풋이 많아야 피드백도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마케팅 방법들 사실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평소에 엄청 많이 해요. 뭐 유튜브로 경제를 본 거 아니면 책을 읽은 거 누구를 사람을 만난 거 아니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 기사를 본 거 SNS를 본 거 이걸 통해서 다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할지.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코칭도 예를 들면은 온라인 코칭을 새로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영자라는 그 수업들을 마지막에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가치로 나는 경영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나의 고객도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 저는 우리 둘이 어떻게 더 깊은 만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코칭에서도 4주가 있고 3달이 있었어요. 근데 3달이 165인데 3달 제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줄 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1년으로 늘리고 그걸 220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제가 손해죠. 근데 성과나 사람들 변화나 이런 걸 보면은 더 좋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천천히 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3달 하면 긴 시간인 것 같잖아요. 제가 코칭해보니까 진짜 짧아요. 제가 조급하더라고요. 이 사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마케팅 방법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꼬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는 마케팅은 저는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봐요.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게 지금 당장 눈속임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 일을 하면서도 내가 몇 년 뒤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마케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순간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소정 사장님도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많이 막 어필 안 해요.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강의 코칭도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약간 그걸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저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 그릇이 작아가지고 막 마케팅 홍보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너무 돈 보고 욕심을 보는 것 같아서 진심이 커질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은 되게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막 진짜 번뜩번뜩 떠오를 때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의 기록은 이렇게 머릿속에 다 담아줄 수가 없어요. 일단 핸드폰으로 해요. 아. 일단 핸드폰으로 하고 맥북을 자주 들고 다니니까 지하철에서도 써요. 수시로 기록을 해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인가 이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지하철에서도 그냥 맥북을 펴고 저는 기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기록을 해요. 핸드폰으로도 하고 이걸로도 하고. 벌써 2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시간 금방 가네요. 300도인데 300도. 아이고 더워라. 진짜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피드백 하신다고 했을 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했던 투두리스트를 물어봐요. 다시 봐요. 이 시간에 내가 이걸 잘 했는가? 그러니까 이 시간에 효율도 물어보지만 내가 이거를 꼭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프리랜서들이랑 협업하고 이제 외주를 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맡기면 다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효율적인가? 전 처음에 제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1인 기업가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과 효과를 같이 찾을까 그러면서 다시 피드백을 할 때 바인더 있잖아요. 쓰시잖아요. 시간 기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업무 성과 결과물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고 하면은 글을 쓸 때 저도 이제 시간 관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매니저 타임이랑 메이커 타임이 있거든요. 매니저 타임은 그냥 내가 A 해야 되고 B 해야 되고 문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메이커 타임은 강의안을 만든다든지 뭐 마케팅 기획을 한다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간 2시간이 완전 차원이 달라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을지 메이커 타임을 가질 때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준비 단계, 기획 단계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모은 게 있었고 이걸 쌓고 모아서 에버노트나 바인더에 기록을 했을 때 딱 자리에 앉았으면은 PPT로 따다닥 완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거 강의안 중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만든 게 있지만 사실 그 강의안 전체를 기획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린 것들도 있죠. 제 사주 코칭 그 강의안 만드는 건 사실 2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강의안 자체는 뭐 한두 달이면 만들었지만 기획 자체는 그래서 이런 메이커 타임이랑 매니저 타임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신사임당이 유튜브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일요일에만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한다고. 그걸 아예 구분을 하는 거죠. 쉽지 않네요. 네. 이거는 이거랑 관련인데 위워크는 어떻게 임대료가 나오나요? 위워크는 거기 저 그냥 라운지나 이런 데만 쓸 수 있는 건 한 달에 38만 5천 원이고요. 큰 공간에서 자기 책상만 있는 거는 55만 원인가?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사무실 보여드릴게요. 이런 프라이빗은 한 사람당 보통 이제 70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형건 선배님을 2인실 쓰고 있어서 120, 130 정도 나와요. 그럼 이런 회의실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이거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추가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죠. 기본 포인트인데 그 외에 쓰는 것들은.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랑 코칭이랑 따로 그러면 사업을 두 가지로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컨설팅이랑 대행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제조사 걸 아예 맡아서 온라인 부분을 다 그쪽 회사에 맞게 세팅을 해줬어요. 홈페이지랑 뭐 입점부터 해서 마케팅까지 그리고 와디즈 그 크라우드 펀딩까지 다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행으로 했고 계약 구조는 보통 이제
그 진행비랑 매출 수수료 이거를 같이 하죠. 그럼 마케팅은 그때 스타트업 들어가시면서 일을 배우신 거예요? 네네. 그때 처음으로?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인스타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죠. 그 1인 기업가로 시작할 때 사실 그 초기 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저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게 스타벅스든 아니면 뭐 동업하는 이렇게 동업에 이제 덩사리로 네. 이렇게 조그맣게 며칠이라도 정해갖고 관리비를 나눠서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아직 일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남자분이라서 이해하기 어렵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주부였다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이도 아직 그러니까 집에 상주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방학이라서. 그래서 그 창업 비용도 사실 많이 줄이고 싶은데 거기 있어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판단은 그래도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에 저는 스타벅스로 출근했어요. 몇 개월은. 그래서 스타벅스 한 군데를 많이 갔다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도 갔고 석촌호수 스타벅스도 갔고 자주 가는 스타벅스 몇 개를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익숙해서 내가 좀 게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익숙하면서도 내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몇 개의 스타벅스 정해서 거기에 출근을 했어요. 시간을 딱 정해. 네, 한 번 가면은 새벽에 교회 갔다가 한 7시 반 8시에 스타벅스에 가면은 2-3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냥 밥 한 끼만 먹고 다시 스타벅스 가서 10시까지 있었어요. 그때 주로 어떤 걸 하셨나요? 그 마케팅 공부랑 인스타그램 하고 그리고 책 쓰는 거, 자기개발 책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짐을 책 몇 권 싸들고 이제 카페로 갔죠. 스타벅스로. 4% 백만장자 이거 강의에서 돈하고 비전, 건강 이거 세 가지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강은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강 거기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게 정신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제 육체적인 거 하는데 뭐 육체적인 거 저는 이제 영양제 먹는 거랑 먹는 거 이제 내가 뭐 먹는지 신경 쓰는 거 그리고 물 그리고 운동 이거를 크게 이제 하죠. 운동은 헬스장에서? 네, 헬스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유산소 운동, 올림픽 공원도 뛰고요. 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그 4%의 부자들의 이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강의로 끝내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네. 사실 그게 원래 제가 코칭에서 하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게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많이 말하고 있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강의안을 만들어야겠다 했고 지금 이거 심화과정 좀 코칭하시는 분들이 이걸 듣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물어봐요.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가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정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제가 많이 섭취했던 이 지식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이걸 전하고 점검을 하는 역할이죠. 근데 실제로 진짜 최근에 이제 그런 특히 재테크나 비전 건강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균형 잡히신 분들이 되게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되는데 이거 2개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들 대할 때마다 쏙쏙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코칭하는 재미예요. 자기가 뭐 미국 주식 같으면 제가 회사 소개해주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주문해서 사고 누구도 알려줬다고 하고 그리고 뭐 가계부 쓰고 소비 습관 패턴 바꾸고 비전 숙제 내줄 때 비전 뭐 자기 같이 고민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하고 건강도 헬스장 가서 인증자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감사하게 느끼죠. 들어보고 싶네요. 4% 백만장자 강의는 진짜 그건 알짜배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향수 쪽이게 향수하고 그쪽 아로마 쪽을 계속 올리다가 저도 이제 주식 쪽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들은 정보를 요약을 해갖고 이렇게 투자 일지를 한번 적어보고 저도 역시 건강 쪽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아로마를 택한 것 자체가 저희 애가 정말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고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테라피를 배워서 이제 뭐 그 많은 대체력 중에 그걸 택하게 돼서 건강 키워드도 이제 아로마로 관리하는 걸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블로그에 너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 네. 키워드가 3개가 들어가는 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키워가서 나중에 이걸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처음에 저의 삶이니까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같이 동시에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판단이 잘 안 돼요. 그건 이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여력이 되면 다 하는 게 좋죠. 네, 아니면 여력이 되면 정말 좋으면은 그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좋고. 네. 재테크는 보통 이제 내 신분이나 이런 거 공개 안 하고 투자 수익만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아하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의 재테크 이야기로 그냥 차곡차곡 쌓이시면서 지금 성과보다는 계속 쌓아갔을 때 1년 뒤, 2년 뒤에 그 성과를 보고 지금 씨를 뿌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메인으로 이걸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로 하는 것보다 약간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네, 저 같으면 그냥 오는 사람들 타겟을 동시에 붙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너무 에너지가 좋으셔서. 다 가져가세요. 오늘 적으신 거 진짜 아웃풋 하세요. 네. 누군가한테 전하시던지 블로그 기록 남기시던지 진짜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것만은 좀 미션이죠. 네. 미션인데 그냥 이거 정도는 그냥 가볍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 지금 심장의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세요? 200도요. 오늘 듣고 느낀 거를 바로 누군가한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공개든 공개든 일기나 블로그에 꼭 쓰세요. 네. 제가 사실 군대에서 그나마 잘했던 게 비공개로 블로그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성장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확신 이런 게 없어서 그냥 혼자 위안으로 블로그 비공개를 썼는데 그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가셔서 그거를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걸 증명하지 말고 내 지금 상태의 뜨거움과 내 지금 상태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랑 내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랑 되게 다른데 이 내면의 상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뜨겁고 이거는 내가 열정적인데 다른 것들이 지금 초라한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공개하시고 드러내서 지금 81기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장담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가 뭔지 보여주겠다. 제가 독서 리더 8기 3핏 할 때 내가 독서 8기한테 뜨거운 열정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 각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세요. 81기에서 오늘 여기 온 사람 안 온 사람의 차이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거는 오늘 드러날 수도 있고 내일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진짜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거를 지속하는지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다 알려드렸어요. 뭐 어느 정도 알려줘야지,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지켜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알려드렸어요. Thank you. 어머니한테 전화 오셔서 받으시죠. 다 좋으셨나요? 네, 좋은 얘기를 뜻밖의 주제를 시작해갖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질문 되게 골고루 해주셔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새로운 질문들 많았습니다. 좋았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네, 다음에 오세요. 다음 주에도 있어요, 인터뷰. 강의 들었어요.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시죠.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가 내일 2월달 걸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카톡방에 올게요. 사실 강의를 제가 요즘에 많이 못해가지고 바빠가지고 2월달에 따로 카톡방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톡방 안 만들고 만든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코칭 받으신 분들 그거고 블로그나 인스타로 올리고 1인 기업에 또 올리시잖아요. 올려요. 계속 올려요.
아니 저번에 안 올렸더니 어떤 분이 왜 안 올리시냐고 아, 올려달라고 그래. 때리시는구나. 네, 그러셔가지고 올리고 있어. 제 사무실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던 문제들, 그동안 많이 어려워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올해 다시 온라인 유통 마케팅 쪽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아서 강의나 코칭들은 조금씩 이제 줄여나갈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나 채널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코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한 달 하고 있는 것들 지금 4주 과정이 있었고 3개월 과정이 있었고 6개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다 합쳐서 그냥 연간 회원도 지금 받고 있어요. 연간 회원 코칭 받고 있는데, 아마 정말로 자기 업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고 자기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뜨거운 심장의 온도를 다 가져가실 분들 원하시면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 아래에 정보를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뜨심TV의 장뜨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